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올 가을쯤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던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파혼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던 남자친구와 한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상이지만 장난기가 많아 이따금씩 또래 친구처럼 느껴졌던 남자친구가 좋았어요. 남자친구 전에 만나던 사람이 저랑 성격이 딱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극히도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사소한 걸로 자주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결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 하나면 충분하니 되도록이면 저를 많이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런 저희 결혼 상대로 딱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성격이면서 왜 이런 당연한 걸 놓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결혼이 아니라 하마터면 시어머니 대신에 아들 하나 제가 맡아서 키울 뻔했네요. 처음엔 남자친구도 현실적인 저희 성격에 많이 의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연애할 때야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남자친구가 제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하는 결혼이 아니었다 보니 경제적으로 이래저래 신경 쓸 부분이 많았거든요. 허례허식 생략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결혼을 안 하겠다 했던 저희 말이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데 헛돈 안 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 결정에 따르는 것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는 건 암만 유치한 사람이었어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알뜰살뜰 우리 앞길만 생각하자고 했던 저희 말에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왔었어요. 신혼집은 일단 전세로 구하기로 했고 모자란 만큼은 양가에서 각각 6천씩을 지원받아 오기로 했었죠. 저희가 모아놓은 돈 8천에 부모님 지원받은 돈을 합치고 그리고도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기로 했었고요. 그렇게 최대한 아끼고 모아서 3년 내로 자가로 집을 갖는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놓은 상황이었어요. 얻기로 했던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지만 동네도 조용하고 주변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고 교통까지 좋아서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어요. 명품백을 받는 프로포즈니 뭐니 호텔 결혼식이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암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지만 당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다가 큰 돈을 쓰느니 그냥 쥐고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이런 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살림살이 또한 제가 최대한 가성비 제품들로만 맞추기로 했고 남자친구도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알아오는 대로 살림살이들을 채우기로 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는 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이 평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사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인터넷도 뒤지고 퇴근길에 가전마트도 다녀오고 하는 식으로 발품 손품 팔아가며 하나둘씩 나름의 혼수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던 언젠가였어요.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저한테 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파일 이름이 혼수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었는데 참 의아했죠. 남자친구가 먼저 너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혼수 리스트를 보내왔으니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파일을 열어보니 제품 이름부터 해서 모델명, 브랜드에다가 인터넷이며 대형마트들에서 각각 얼마씩에 팔고 사은품으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 누군가가 작성한 꽤나 공들인 혼수 리스트였습니다. 어디 마트에서는 얼마, 그 회사 다니는 지인이 있으면 직원 할인 받아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정말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보니 저는 남자친구가 어디 인터넷에서 누가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걸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퇴근길에 혼자서 이래저래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 참고하라는 뜻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톡 보내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대뜸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보낸 거 확인해 봤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누나가 그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더라 한마디를 해왔어요.
전화로 말하기 좀 모호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된 거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이게 무언지 물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서 혼수는 내가 알아보기로 했는데 왜 예비신호가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낸 거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누나가 우리 바쁜데 혼수 고를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대신 정리 좀 해서 보내준 거라면서 말이에요. 일단 자기는 귀찮아서 하나도 안 받고 제가 혼수를 알아보고 있었으니 저도 좀 보라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혼수랑 그런 거 알아보기 시작한 지가 3주째였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로만 장만할 생각이었다 보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리 보내줬다면 참고라도 해봤겠지만 지금 우리 살림살이 준비하는 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니 형님이 우리를 신경 써준 그 마음만 받겠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누나가 알아봐준 수고는 뭐가 되냐며 그냥 누나가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살아보면서 직접 써보면서 얻은 회사마다의 장단점이나 실사용했던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믿을 만한 리스트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본 거랑 천지 차이일 거라면서요. 여태까지 무언가를 알아보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 의견을 전부 따라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걸 보고 있자니 혹시 남자친구가 누나 체면 때문에 저러는 건가 의아했지요. 하지만 당장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내가 만든 리스트랑 하나하나씩 비교해보고 바꿀 건 바꾸는 식으로 차차 수정해 나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결혼 준비로 들떠있는 이 분위기를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망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파일을 열어 하나하나 리스트에 적힌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제품들, 지금 우리 상황에는 필요도 없고 사치라고 생각했던 최신형 제품들의 리스트가 쭉 적혀 있었어요. 김치냉장고, 일체형 냉장고,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거기에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20평도 안 되는 빌라의 로봇 청소기도 청소용, 물걸레용 따로 하나씩 찾아 놓았더라고요. 둘 다 동시에 되는 건 또 어딘가 기능이 조금씩 아쉽다나요. TV는 당장 사놓으면 어지간해서는 바꿀 일이 없을 테니 그나마 좋은 걸로 살 생각이 있었지만 당장 쓰기에 좋은 거였지. 예비신호는 신제품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 거기에 홈시어터 시스템에 프리미엄 영화관에서나 있을 법한 리클라이너 소파까지 혼수 목록에 집어넣어 놓았더라고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에어컨이었어요. 전세로 빌라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골라 놓았더라고요. 층고도 낮은 빌라에 리모델링까지 해가며 에어컨을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게다가 저희는 전셋집에서 딱 3년만 지내고 열심히 모아서 자가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더더욱이 필요도 없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견적만 해도 제가 골라놓은 모든 혼수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격이었어요. 작년에 결혼해서 자기가 맞춘 혼수들 직접 써보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만든 리스트라는데 그건 저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리스트라기보단 자기가 사보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만든 대리만족 리스트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따로 술도 안 마시는데 와인셀러까지 들어있었으니 말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처음엔 남자친구도 같이 리스트를 보면서 누나가 이건 좀 오버했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것들은 누나가 써봐서 아는데 내가 누나 집 가서 직접 봐서 아는데 하면서 그 리스트에 적힌 타당성을 억지로 설명하려 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라고 말하면서도 누나가 이 리스트를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암만 오래 만나온 남자친구여도 그 속이 무슨 속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리스트를 확인해 보다가 리스트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쓸모 있는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집에 들어가는 주요 가전부터 시작해 프랑스산 냄비라든지 어디 유럽에서 알아준다는 브랜드 카페트의 밥그릇까지 적어도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연속해서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건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였거든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있었다 보니 그 항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벤츠 C클래스 중고라고 써 있었고, 옆에는 중고차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판매 링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그것도 메이드 인 유럽이니 어느 정도 통일성은 있긴 했네요. 아무튼,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문외한인 저였어도 그 이름 두 글자를 모를 리가 없었죠. 그걸 보자마자 이건 뭔가 싶어서 멍하니 리스트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저희가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빌라를 신혼집으로 구한 이유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었고, 돈을 모아서 나갈 목적이었다 보니 더더욱이 자동차는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다른 가정가구들도 비싸기만 하지, 쓸모없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자동차는 갖고 있기만 해도 들어갈 보험료에, 유지비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기는 거니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혹시 형님, 그러니까 예비신호가 우리 집이 작은 빌라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그런 사실을 말을 안 해준 거냐고 물었어요. 외제차도 외제차지만 나열된 혼수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 집에 어울리는 게 단 한 개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차 필요 없는 건 누나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아마 그 자동차는 누나가 필요해서 넣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도 누나가 새 차가 아니라 중고로 골라놓은 거 보면 양심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혼자 낄낄 웃더라고요. 평소에도 남자친구가 실없는 농담도 자주 하고 장난도 자주 치는 편이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진심 농담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농담이 평소 남자친구가 제게 하던 것 같이 유쾌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기분 나쁜 표정을 삼키면서 참 양심 있으시네 하고 남자친구의 말을 받아줬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다시 예비신호가 정성 들여 만들어줬다는 그 혼수 리스트를 다시 돌려보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만 농담이라도 혼수 리스트에 버젓이 외제차를 써놓는 게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쓴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비신호를 처음 만났을 때 일도 괜히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예비신호를 만났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예비신호가 사는 동네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희 상황 뻔히 알면서 비싼 데서 밥 먹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날 예비신호가 약속 장소는 자기가 잡아놓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차가 없어서 늦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말에 서울에서 그것도 차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고 소문난 신사동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차가 있었으면 다리 건너고 주차 자리 찾느라 시간이 더 걸렸으면 더 걸렸을 텐데 실없는 농담하는 게 암만 유전이라고 해도 혼수 리스트에 적힌 벤츠를 보고 있자니 농담을 가장한 진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신호가 혼수 리스트에 적어놓았던 그 벤츠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결혼 준비 중에 충분히 한두 번은 있을 법한 자리였고 당연히 그 자리에는 예비신호도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는 잘 돼가느냐 묻는 말 말고는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농담이었는데 내가 예민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신호가 시큰둥한 말투로 저한테 그래서 차는 언제쯤 뽑을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쥐고 있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여지껏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 이 또한 평소와 같은 실없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게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예비신호한테 차요? 혼수 리스트에 적어준 벤츠 말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게 진심이었냐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예비신호는 남자친구가 그날 누나가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냐며 대답했을 때 지었던 것과 똑같은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갈 집이 주차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당장 저희는 차가 필요가 없어서 차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동생,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보고는 똑바로 말 안 했냐고 한마디 하더니 그 차는 자기가 받으려고 적어놓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지 누나 반응에 허둥지둥 하더니 자기가 그날 누나가 필요해서 넣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기억 안 나느냐고 저한테 따져 물었고요. 남자친구한테 그게 진짜였냐고 대답을 하니 예비 신우가 자기가 그 정도는 요구해도 정당한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니들 바쁜데 자기 덕분에 따로 혼수 같은 거 알아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예식장 고르는 거부터 이래저래 자기가 도와줄 일이 많다고 하면서요. 웨딩 플래너한테 돈 주는 게 얼마나 아까운 건 줄 아느냐. 자기가 결혼 한번 해보니까 걔들이 그 돈 받고 하는 것만큼은 자기도 할 수 있겠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결국 따지고 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이니 비용이니 자기가 아껴준 거나 마찬가지니 그 정도는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차도 정말 자기가 마음 같아서는 새 차를 뽑아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희들 사정 생각해서 특별히 중고차로 고르고 또 골라서 찾은 거라고 생색까지 내면서 말이에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부탁한 적도 없는 혼수 리스트 한 장 해줬다고 2,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중고차면 어떻고 새 차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돈을 많이 아꼈다고 한들 그 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비 신우한테 강탈당하느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차라리 남들 하듯이 호텔에서 프로포즈 선물로 명품 가방도 받고 말지. 반대로 저희가 먼저 결혼을 했고 컴퓨터로 대충 찍으린 혼수 리스트 건네주면서 우리 차 좀 뽑아달라고 하면 예비 신우는 저희한테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농담인 줄로만 알고 그냥 넘겼던 말이 이렇게 큰일이 돼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리 딸이라도 편들어주기 애매한 이 상황을 그냥 대충 넘기려는 듯 보였어요. 옆에서 그저 조용히 웃으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고 젊은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알아서 잘 알겠지 하면서 대화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 기분이 어땠겠나요? 그날 그 자리가 결혼하기 전 가족들끼리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비용을 청구받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예비 신우는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했다며 차를 받겠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차가 시장에 나와 있는 엄청 핫한 매물이고 빨리 안 사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그 매물이 팔려버리면 진짜 화가 날 것 같다는 말만 자리 마무리에 한 번 더 했을 뿐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예비 신우 될 사람이 올케한테 베푼 호의라고 생각했던 그 혼수 리스트가 말도 안 되는 목록에 외제차까지 있어서 그냥 농담이고 무시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리스트가 제가 이 결혼을 예비 신우한테 차까지 사줘가며 해야 하는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만들어줬지요. 자리가 끝나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저에게 말하길 당신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요즘 애들끼리는 그런 거 다 알아서 하지 않냐며 니들이 잘 알아보고 정해라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 입장이었다면 저보고 잘 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그동안 남자친구와 연애했을 때 마냥 그저 좋게 넘어가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는 걸요. 어색한 미소 뒤에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예비 시어머니며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예비 신우가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게 뭐냐고 따져주기는커녕 한 명은 모르겠다. 한 명은 분명히 말했다 하면서 저한테 모든 선택을 떠넘겼으니까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몰랐다. 언니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걸 그랬다 넋두리나 하려고 걸었던 전화였는데 어쩌다 보니 자초지종이며 제 속내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죠. 혼수 리스트부터 외제차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집도 그쪽 집처럼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냐며 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언니는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신 상태인 듯 보였어요. 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한다고 한들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 저는 육아에 집중할 테고 그때부터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걸 거라고. 그러니 결혼 조건을 아예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뒤집어 버리자는 소리였지요. 조건을 뒤집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반반 결혼하기로 했던 거 무르고 신혼집을 우리가 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더군요. 아파트가 무슨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무슨 수로 집을 당장에 마련하냐고 했더니 언니가 자기 집을 저한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취직하자마자부터 돈 모아 어렵게 장만한 그 집을 말이지요.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야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한 돈이면 다 갚을 만큼 뿐이었고 언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해가는 걸로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함부로 혼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외제차 한 대 뽑아와라 그런 말 못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언니나 부모님의 깊은 뜻을 생각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앞으로 예비신우한테 휘둘리면서 살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한테 자기가 결혼까지 포기해가며 청춘 바쳐 얻은 집을 그냥 내주지는 못하겠다며 조건을 하나 걸더군요. 그 집에서 적어온 혼수 리스트는 그쪽 집으로 넘기라고요. 시스템형 에어컨 설치하면서 들어갈 리모델링 비용이며 그런 것 전부 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때는 결혼을 깨는 쪽도 생각해봐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예비신우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끝내 사기로 했는가 보다 싶었는지 별 의심 않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넘겼죠. 예비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은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집을 저희가 해올 테니 적어주신 대로 혼수를 채워달라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주셔야 하고 결혼 준비도 저희 언니가 도맡아서 할 테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일체 부담하라고도 했죠.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외제차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 대신 저희는 저희 부모님 댁 가정가구나 싹 갈아달라고 저한테 적어준 혼수 리스트 참고해서 신혼집에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걸로 하나씩 더 해오라고요. 저희 언니랑 미리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어디선가 북받쳐 올라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도 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예비신우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하더니 이내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30분쯤 지나니 자기들끼리 급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때부터 전화가 마구마구 걸려오더라고요. 당연히 그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무음으로 돌려놓고 오랜만에 두 발 뻗고 맘 편히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 예비 시어머니가 좀 만나자며 톡을 하나 남겨놓았더군요. 퇴근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니 전날까지만 해도 젊은 애들끼리 알아서 잘 정하라던 예비 시어머니가 180도 돌변해서는 갑자기 상의도 없이 결혼 조건을 그렇게 엎어버리는 게 어디 있냐. 결혼이 일륜지대사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불편한 상황을 피해오더니 막상 자기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니 이래라 저래라. 예비 신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동안 보여줬던 무책임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들어도 욕먹을 것들을 예비 신우한테 떠넘겨놓고 좋은 척만 하고 있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싶대요. 진작에 그랬어야 했지만 그제서야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팔려가듯 결혼할 만큼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서 모자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휘둘렸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억지로 언니가 청춘 바쳐 장만한 집까지 받아내가지고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나오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대답하니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서 무슨 해결이 나겠냐며 남자친구를 자리에 불러내더군요. 굳이 없어도 그만인 예비 신우를 포함해서요. 저도 질세라 저희 언니를 자리에 불러냈어요. 다행히 자리에는 저희 언니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전시 수적으로는 저희가 한 사람 불리했지만 부모님까지 부를 일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언니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말을 이어갈까 생각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그리고 예비신우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시 대화를 시작했죠. 본격적인 대화가 나오길 기다릴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성질 급한 예비신우가 행여나 그 갖고 싶어 하던 외제차가 팔려버릴까 싶었는지 먼저 말을 꺼내왔거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예비시댁에서 해주기로 했던 돈도 있었다 보니 저희가 집을 해온다고 한들 남자친구 집에서 적혀있던 리스트대로 혼수를 해오는 건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 댁 가정까지 해온다면 이야기가 달랐죠. 자기 외제차는커녕 장난감 자동차도 못 사올 만큼 돈이 빠듯했으니까요. 예비신우가 말하길 혼수 리스트는 자기가 워낙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 그대로 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 댁 가정가구까지 바꾸는 건 욕심이 아니냐면서 먼저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비신우 말에 저희 언니가 바로 외제차 한 대 뽑아오라는 건 욕심이 아니고 뭐냐고 되물었죠. 순간 예비신우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바로 저희 언니의 대답을 받아치더군요. 적어도 자기는 중고로 골랐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 부모님 댁에 바꿔드리기로 했던 혼수들도 중고로 해오면 되겠냐더군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자기대로 외제차까지 뽑고 저희 부모님 댁 가전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죠. 언니와 예비신우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남자친구가 그때 혼수고 집이고 외제차고 뭐건 간에 남자친구가 이제 한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로 싸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준비하던 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상황을 정리해줬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이렇게 파혼한 저희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보내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제 기대가 무색하게 우리 결혼이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핸드폰만 보면서 빨리 이 지리멸렬한 대화가 끝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굳이 결혼하는 사람도 아닌 언니와 예비신우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따질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마디 꺼냈습니다. 더 이야기해볼 것도 없겠다고요. 오늘 이 자리는 물론이고 결혼 이야기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어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상황을 해결하자고 만든 자리에서 파혼이 무슨 소리냐며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에게 너가 조금이나마 파혼을 걱정했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뭐라도 했어야지 않겠냐고. 그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너가 집에 혼수까지 다 해오고 니네 누나 외제차까지 뽑아준다고 한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할 생각 없으니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말과 함께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자리 내내 조마조마했다고요. 그 와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그럼 혼수도 안 바꿔주고 외제차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할까 봐서요. 사실 언니나 저희 부모님이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그날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파혼을 시킬 생각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이 엎어지는 것과 제가 제 의지로 결혼을 엎어버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파혼하게 되면 제가 언니나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기어이 끝내 결혼을 했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건 그 나름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 생각해 내린 결정일 테니 그건 그거대로 제 뜻을 존중해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네요. 누군가 내 선택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그게 이토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여지껏 세워놓은 계획을 누나의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진짜 가족의 따뜻한 한마디였죠. 집에 돌아와 잘 때가 돼서야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진작에 해줬으면 싶었던 한마디를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해주더군요. 여태까지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결혼하자면서요. 처음부터 누나가 말도 안 되는 혼수 리스트에 외제차까지 끼워 넣었을 때 누나한테 제정신이냐고 한마디만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느냐 따지니.
그랬다가 결혼 시작하기 전부터 누나랑 제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냐고 한마디를 하대요. 내 걱정을 해주는 척 하는 말이지만 누가 봐도 자기는 평생 누나한테 휘둘리면서 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그렇게 누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나 말고 니네 누나랑 결혼하지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그 말에 남자친구가 아무 말 없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처음에는 쪽팔릴 줄 알았어요. 파혼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모르게 흠처럼 보일 줄 알았죠. 언니 집까지 받아와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을 진행해 보자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딸 시집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거 파혼했다는 소식 전하기 부끄러워서 그러셨던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뭐 이혼도 하는데 파혼이 대수냐 싶네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제 인생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대다수가 이 자초지종을 들으면 그런 집이랑 결혼 안 한 게 다행이라며 제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고요. 행여나 누군가가 제 파혼을 빌미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닌다고 한들 그게 뭐 대수겠나요? 괜히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신우 등살에 딸 편만 들어주는 시어머니에 평생 시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끝낸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지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